자, 여러분이 미리 이 치수들이나 그런 것들을 거의 다 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우선에 그 정면도에서, 고정조의 정면도에서 어제 했던 부분 한번 중요 포인트만 다시 체크해 보자면, 요렇게 12, 우리가 설계의 기준이 여기죠. 설계의 기준 여기를 잡고 하는 거죠. 12와 30, 그리고 위치도 공차 이거 잡은 것들, 얘네들은 뭐와 대응이 돼야 된다고 했어요? 어느 부품과 대응이 돼야 된다 했어요? 이동조 부품의 형상과 동일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동조 부품에도 이런 식으로 대응되는 형상의 치수나 이런 기하공차 관리가 같아야 조립해서 사용할 때 원활하게 사용이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요 포인트들도 역시 대응되는 부품들을 바로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거 이야기해 드렸었고요. 그러면서 이 위치도 공차를 봤을 때 이 기준은 지름값 8파이로 해가지고 요것은 0.006으로 나왔다는 거 이야기 했었고요. 위치도 공차 살펴보는 방법 중에서도 데이텀을 잡아서 XYZ 세 방향으로 데이텀을 잡아서 했으면 좋겠으나, 그럴 때 데이텀을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와 짝으로 이렇게 맞춰서 기하공차를 사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그리고 가운데 구멍 같은 경우는 이 리드 스크류가 들어가는 자리에 6 해놓고 치수공차 요렇게 기입하는 거를 치수공차 기입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허용한계 치수 기입법은 어때요? 6.0, 6.2, 6.1 요렇게 기입하는 거를 허용한계 치수 기입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공차만을 따로 옆에다 쓰는 거를 치수공차 기입법이라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치수를 넣을 때 어떤 요렇게 H7이니 소문자 H6이니 이렇게 쓰는 거를 끼워 맞춤 기입법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렇게 허용차를 기입하는 요령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되는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이야기됩니다. 그랬을 때 이 구멍에다가 치수공차 기입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치수공차를 넣어 놨는데, 요것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경험적으로 요거 산출이 되는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요 안에 리드 스크류가 플랜지 부분이죠. 리드 스크류의 플랜지 부분이 들어갔을 때 여기 M3으로 해가지고 카바링 하는 부품이 있었고, 카바링 하는 그 부품 때문에 이 플랜지가 마찰이 돼가지고 플랜지가 안 돌면 안 된다는 것이죠. 돌 수 있게 하려면 여기에다가 플러스 공차를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 리드 스크류의 플랜지 부분에는 6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1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공차를 집어넣어 가지고 얘네가 마찰되지 않고 회전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게 해준다, 그런 면에서 이야기를 했고, 치수공차를 굳이 이거를 기입을 해도 되겠지만 아닐 수도 안 해도 된다라는 경우를 이야기했습니다. 궁금한 게, 네. 그 마이너스 문자 넣을 때 마이너스 0.2가 위고 0.1이 아래 있는 게 맞나요? 마이너스 0.1이 위로 가는 게 맞죠? 쏘리. 네. 자, 요거 순서를 바꿔서 제가 써놔서 미안하고요. 뭐 그러했을 때 지금 우리가 치수공차 기입법 말고 이렇게 기입을 안 해도 괜찮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무슨 공차로 관리하기 때문에
굳이 이 치수공차를 기입을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했는지 기억나세요? 일반 공차. 일반 공차예요. KS, B, ISO, 뭐였더라? 2768-M으로 돼 있었죠. 2768로 규격을 찾아가서 M이라는 행을 보는 거예요. M이 뭐라는 뜻이었습니까? 보통이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V가 거침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만일에 이 뒤에 쓰는 것이 M이 아니고 V로 써 있었다면 이게 거침 이런 식으로 분류가 돼 있었어요. 2768 내에서 관리하는 것이 M은 보통이고 V는 거침이고 이런 식으로 기호로 이야기하는 게 있었어요. 2768-M이었을 때 6을 보면은 몇 초가 몇 이하였더라? 3초가 뭐 몇 이하였나? 그 범위 안에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0.2 요렇게 나왔던가 그랬을 겁니다. 이런 일반 공차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치수 공차를 안 넣어도 괜찮기는 하다. 근데 이것도 맹점이 있죠. 일반 공차로 했을 때 맹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면 이 말은 6.2가 될 수도 있고 5.8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가공이 만일에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내가 원하는 의도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넣어 볼 필요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요거를 생략해도 문제는 없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까지 다 신경 쓰려고 그러면은 제한된 시간 내에 다 못 풉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랬을 때 21파이 요거는 끼워 맞춤이 아니었음을 어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끼워 맞춤이 아닌 이유는 이 구멍의 자리는 플랜지, 리드 스크류의 플랜지보다 조금 더 바깥으로 선이 있었어요. 자, 플랜지가 예를 들어 이게 20파이였다고 가정을 하면 제 기억이 맞다면 20파이였던 것 같은데, 그죠? 그런 다음에 이 구멍을 21파이로 가게 되면 이거는 부품과 부품이 접한 상태, 끼워 맞춤 상태로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랬었고, 그런 면에서 이제 그 16파이 요것은 16파이라고 이야기한 여기는 부시가 들어갈 자리죠. 그리고 20H7 여기도 다 부시가 들어갈 자리들이죠. 요런 자리들은 부시들이 들어갈 자리이기 때문에 끼워 맞춤 허용차를 기입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자, 이 부시들을 끼워 맞춤할 허용차로 기준 구멍 H7 요렇게 기입하는 게 맞겠고, 그러면 요거까지 봤는데 여기에서 또 우리가 아래로 내려가서 요 구멍은 뭐였습니까? 카운터 보여였어요. 요거는 카운터 보여였어요. 그죠? 자, 이게 카운터 보임을 아는 방법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인접한 부품이 이렇게 가상선으로 표시된 거를 보고서, 가상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걸 보고서 여기에 깊은 자리가 되어 있구나, 즉 볼트를 체결해서 이 바이스 부품을 고정하겠구나, 조립하겠구나, 그렇게 보아야 된다는 이야기였죠. 그죠? 그랬을 때 이 카운터 보호에 대한 DCB 카운터 보호의 지름에 대한 것과 얘의 깊이값 DP 요거에 대한 것과 요 지름에 대한 것은 KS에서 미재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웍스 프로그램상에서 적용되는 값을 쓰면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솔리드웍스에서 구멍 가공 마법사에서 쓰기 위해서 여기에 파이 dh 이 값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요거를 찾아야지만이 몇 미리짜리 미터 나사를 가지는 볼트를 사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요거를 실측해 보니까 한 9파이가 나왔죠. 그죠? 9파이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쓸 볼트의 호칭을 찾아보는데 그곳은 15항이었죠. 15항으로 가서 보면은 파이 dh 요 규격이 볼트 구멍 지름 요것이 9라는 게 딱 있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에다가 M8을 꽂아주는 거구나 확인한다고 했어요. M8 요거를 확인했기 때문에 구멍 가공 마법사를 이용해서 카운터 보어로 이 구멍을 뚫어줄 때 M8을 적용한다 라고 내가 확인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아래쪽의 구멍은 이야기 됐고, 위에 있는 이 3 곱하기 M6 요거의 경우는 미터 나사 요거 실측해서 우리가 봤었어요. 그죠? 그런데 요거는 어떻게 확인한다고 했어요? 이동조의 물림판이 단면으로 도시되어 있고 이동조의 M6의 앞나사를 실측할 수가 있다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바이스라는 이 치공구는 어떤 면은 뭐 치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공작을 위한 공구라고 해서, 자, 이렇게 공작물을 물리는 역할을 하는 물림판이 여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이동조에만 달려 있는 게 아니고 물림판이 고정조에도 달려 있겠다라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도 동일한 볼트를 여기에다가 카운터 구멍 뚫어 가지고 여기다 볼트를 체결했겠구나 라고 우리가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동조에 적용한 것처럼 고정조에도 M6 나사를 동일한 위치에 3개를 표시한 겁니다. 정리되셨죠? 그러면 이제 요쪽에 보면은 뭡니까, 이 얘를 이야기를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안 했었던 거라서 요 구멍은 우리가 회전 컷으로 파는 게 더 좋겠고, 구멍 가공 마법사에도 이전 버전용이라는 것을 이용할 수는 있다고 했어요. 이전 버전용이라는 것도 있다고 했어요. 그거를 사용할 경우는 이 지름값을 따로 넣고 깊이값과 여기 구멍에 드릴에 구멍 지름을 따로따로 이렇게 넣어서 이전 버전용이라는 기능으로 구멍 가공 마법사로 이걸 뚫을 수 있지만, 그거 세팅하는 것보다는 회전 컷으로 가는 게 더 단순하고 빨리 끝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랬을 때 얘는 13파이 여기에는 끼워 맞춤이 왜 안 들어갔을까요? 한번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여기에 뭐가 들어갈 자리이고 여기가 들어갈 부품하고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끼워 맞춤이 아닌지. 가이드 축이 들어가는데 가이드 축의 지름이 몇 파이였어요? 12파이, 그죠? 12파이짜리가 여기에 딱 들어가게 되면 0.5, 반지름으로 0.5로 틈새가 생깁니다. 이럴 경우는 아예 유격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접하는 끼워 맞춤에 대한 적용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죠. 자, 그러면 요거는 그냥 13파이로 들어간다는 거 이야기가 됐고, 단 파이 8은 끼워 맞춤이 적용될 자리 맞습니다. 그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까지 한번 봤고, 여러분은 여기에다가 단면에 대해서 지시하는 단면 B-B 요거를 또 넣으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표시하는 거를 어제 하셨을 테지만, 저도 요걸 보여드리자면, 큐리더 들어가서 설정을 확인하고, 주석은 여러 줄 문자로 해서 부착 탭은 맨 아래 행이 밑줄. 자, 화살촉의 경우는 작은 점 요런 거 잡아가지고 확인해서 요런 데 찍어가지고, 보이죠? 두 번째 점을 딱 찍어 놓고 엔터 3번이죠. 엔터키. 자, 얘는 개별 주소이기 때문에 문자의 높이를 5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B-B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뭡니까? 개별 주소 할 때 화살촉 크기를 사실 바꾼 적이 있어요. 절단선을 지시하는 화살촉 기호 바꿀 때 어쩔 때 했어요? 이동조 할 때 이렇게 화살촉 크기를 바꾼 적이 있어요. 여기서. 그죠? 자, 그렇게 또 보면은 화살촉 크기 바꾸는 거를 복습 참아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지시선을 클릭해서 가보면 화살촉을 선 및 화살표 항목을 가보면 화살표 크기 바꿀 수 있게 되죠. 요걸로 이제 크기를 살짝 바꿔 놓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 저번에 했던 거 한번 다시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문자 같은 경우는 그대로 놔두면 안 되죠. 노란 색깔입니다. 이거 틀렸어요. 왜 틀렸어요? 개별 주소로 가야 돼요. 그래요. 자, 이 문자를 선택해서 얘를 바이레이어로 바꾸고 도면층을 개별 주소로 바꿔야 되겠죠. 문자 높이는요, 5 그대로. 네, 요렇게 맞춰 놓으면 이거 퍼펙트하게 끝났죠. 자, 그러면 요거까지 했으면 우리는 그 뭡니까? 평면도에서 기하공차 넣는 것까지 남았는데, 뭐 거칠기를 마저 또 보자면 자, 얘에서는 어디 갔노? 카운터보 쪽에는 우리가 W를 다 넣었죠. 그렇다면은 여기에 W가 적용될 구멍이 있습니다. 어느 걸까요? 그게 몇 파이였죠? 그렇죠. 13파이 여기에 W가 적용될 법한 부분이에요. 자, 우측면도에 W 한번 적용을 했다면 여기도 동일하게 적용할 부분이죠. 자, 복습. W 적용할 부분들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드릴 구멍이나 카운터보어나 뭐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형상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거하고는 다른 거긴 하지만 이 가공원적인 나무도 아무 상관없는 거죠. 여기는. 그죠? 그래서 그 드릴이나 카운터보 이렇게 적용되는 것과 평면 가공을 할 때 가공 흔적이 남아도 괜찮은 자리들 그런 데에다가 W 같은 거를 쓰면 좋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거친 다듬질이라고도 이야기했고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파이 13에다가 거칠기를 넣을 때, 특히나 거칠기를 넣을 때 어디 갔노? 요거 하나 갖다 놓고 할게요. 파이 13 쪽에다가 넣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다 넣으면 안 돼요. 여기는 끼워 맞춤이 없는 자리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3시 방향 거칠기로 생각을 해보면 되겠네요. 3시 방향 거칠기, 아니 참, 9시 방향. 9시 방향 거칠기를 이렇게 W 하나 넣어버리면 문제가 없겠어요. 요거 왜 하나만 넣는다고 이야기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치수 보조선 한쪽에만 넣는 거. 원통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원통면. 그런데 가이드 축이 요렇게 닿는 면이 W로 되어 있으면 이거는 불리하죠. 그죠? 완전히 와서 딱 닿아야 돼요. 그쵸? 대신에 지금 이야기한 뭐 초록색으로 표시한 여기 같은 경우는 아예 유격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W로 봐도 되죠. 그래서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9시 방향에 있는 W를 여기에다가 갖다 놓자면 요런 식으로 근처점 해가지고 갖다 놔야 되겠죠. 아이고, 클릭이 안 됐나 보네요. 자, 요렇게 W를 잡아 놓고 그러면은 깊이 값을 나타내는 이 3 요쪽에다가는 거칠기를 X 정도 넣어야 되는데 대표 거칠기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했기 때문에 기억하실 겁니다. X가 지금 생략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X는 따로 안 넣으셔도 돼요. W만 이렇게 넣어서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이야기를 했고 이 기아공차를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구멍 가공을 하는데 끼워 맞춤이 적용된 여기에만 기아공차를 보면 되겠어요. 그죠? 그러했을 때 가공의 기준은 어디로 잡으면 좋겠어요? 예전역에 요 면이 데이텀 A로 잡혀 있는 거죠. 우측 면도를 다시 참고해 보세요. 우측 면도의 요 뒷면을 갖다가 가공의 기준으로 데이텀 A로 잡았었죠. 그러면은 평면도 입장에서 제가 흰색으로 표시한 요 면이 똑같은 데이텀 면이죠. 그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 파이 8H7에 대해서는 이 직각도 공차를 적용하는 게 적합한 기아공차 적용이 되겠어요. 자세를 보는 거예요. 고려했을 때 얘를 데이텀에 대해서 이 구멍이 얼마나 직각 자세를 유지하는지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측정하는 범위는 이 부품의 폭의 값인 21 요것이겠죠. 이해되셨죠? 기아공차를 직각도를 가공하고 난 다음에 직각도를 측정할 때 이 구멍이 이렇게 기울어졌는지 데이텀에 대해서 직각이 되는지 측정한다고 했죠. 그러면 측정하는 구간 기준값을 우리는 21로 봐야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21을 IT공차에서 확인해 보시면 21은 어느 범위에 들어가냐면 18 초과 30 이하에 들어가요. 그죠? 9 마이크로미터, 즉 0.009가 돼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기아공차를 또 넣도록 할 텐데 Q 리더를 이용해서 설정 들어가 가지고 주석 탭은 공차로 가고 지시선 및 화살표는 닫고 체험으로 가서 자, 여기 화살촉을 이 치수선의 끝점에다가 맞춰 가지고 이렇게 겹쳐서 두 번째 점을 찍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은 찍을 필요 없죠. 기아공차 종류 기호는 직각도 공차로 잡으시고 공차역은 가상의 원통으로 나타나는 거로 파이 기호가 들어가야겠습니다. 그리고 0.009
데이텀은 A 여기에 되겠고요. 자, 이렇게 기하공차 적용된 것까지 요거 확인하셨나요? 자, 그러면은 평면도에서는 이제 퍼펙트하게 끝났으니까 네. 네. 그러면 마저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정리하자면 여러분이 질문 잘 해주셨는데 끼워 맞춤 구멍이 적용되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이었어요. 그죠? 구간의 값이 실질적으로는 구멍 가공하는 값이 21이 아니고 21에서 이 3 깊이를 뺀, 그죠? 18이 실제 자세 공차를 뭡니까? 직각도 공차를 얼마나 오차 없이 만들었는지 측정하는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10초가 18 이하로 봐가지고 0.008이 된 거예요. 자, 오늘 아침에 제가 이걸 빨리 이야기하다가 미스를 했군요. 자, 0.008. 자, 그러면 요걸로 얘는 정리되셨나요? 다 고치셨죠? 네. 아이고야. 자, 데이텀을 안 해놓고 급하게 막 기하공차를 하고 있었어요. 자, 이동조의 경우도 데이텀을 잡은 부분은 요 면을 기준으로 생각했죠. 그죠? 동일하게 고정조도 요런 면이 처음 가공할 기준 요렇게 보면은 딱 좋겠죠. 그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데이텀을 요 뒷면에다가 프린트를 참고해 보시면 요 뒷면에다가 데이텀 A를 잡아 놓은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데이텀 A를 잡아 놓도록 하자면 먼저 여기에 면에다가 바로 지시해도 되지만 이렇게 할 경우 다른 치수 기입하거나 그럴 때 교차 문제도 생길 수 있으니까 이쪽에다가 이렇게 치수를 넣어 놓고 거기에다가 데이텀을 잡는 경우로 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얘를 마저 보아야겠네요. 일단은 이 거칠기보가 좀 걸리적거릴 것 같고, 자, 요 치수가 요렇게 7 해가지고 들어가 있었고, 요 치수 문자가 또 교차가 될 것 같으네요. 요렇게 38이라는 게 들어갔을 때, 이 38이 들어갔을 때 치수 문자가 교차가 되는 거로 얘를 좀 이렇게 내려가지고 교차가 덜 생기게 바꿔놨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스트레치로 해서 이렇게 당겨 놓으면, 제 거는 치수 문자 높이가 좀 높아서 그래요. 여러분은 이렇게 심하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당겨 놓고 데이텀을 갖다가 요 안에 딱 넣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아니면은 여기에다가 가는 실선을 하나 딱 뽑아 가지고 데이텀을 도시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되고. 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시하려고 하는 거는 요 면이 가공의 기준 면이다, 요렇게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할 때 큐리더를 이용해서 데이텀을 우리가 잡았죠. 큐리더를 이용해서 데이텀을 잡을 때 횡방향으로 먼저 그리라고 했나요? 세로 방향으로 먼저 그리라고 했나요? 횡방향이었죠. 네, 큐리더 이용해서 요렇게 설정부터 봤어야 되는데, 자, 주석은 공차이고 지시선 및 화살표는 데이텀 삼각형 채우기고, 요렇게 잡아서 우선 여백에다가 뭐 한 여기쯤에다 요렇게 그릴까요?
15 이상만 되게 하면 화살촉이 나오죠.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점은 찍지 말고, 자, 데이텀 A만 바로 넣으면 되겠어요. 요거 해놓고 잊지 마시고 지시선을 선택해서 익스플로드 해주셔야 되죠. 요거 왜 해놓냐면은 요거는 요 상태로 쓸 거지만 이거 카피해서 쓸 수도 있어요. 다른 데이터 넣을 때, 그죠? 그래서 미리 익스플로드 하는 게 좋아요. 지시선을. 자, 그러면 이 데이텀을 옮겨 넣는데 요거를 여기쯤에다가 한번 찍어 놓읍시다. 자, 요렇게 했더니 공차 기입 틀이 치수선하고 교차가 되네요. 요럴 때도 스트레치를 써주시면 좋아요. 부분 걸치게 이렇게 잡아놓고 늘려지죠. 이럴 때 스트레치가 요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텀 A에 대해서 활용한 것은 직각도 공차 요거였고요. 그죠? 보이죠? 요거. 그러면서 우리가 이 위쪽에다가 적용할 거를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21파이 여기에는 우리가 적용을 끼워 맞춤은 안 했지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하공차를 봐야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해놓은 것이 뭐냐면은 얘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쪽보다 요거는 21파이라는 부분이에요. 요거 중요하죠? 끼워 맞춤이 안 된 거예요. 기하공차 생략했죠? 이해되셨죠? 세트로 제가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거칠기랑 끼워 맞춤이랑 기하공차는 세트로. 그랬을 때 요거는 뭐 유격이 있으니까 기하공차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겠다 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기 파이 16H7 요거를 봅시다. 요거는 데이텀 A에 대해서 직각도를 하나 잡았죠. 직각도를 하나 잡는데 요것을 측정하는 구간은 어느 만큼이겠어요? 요 데이텀 기준 면에서부터 여기까지를 가공한 후에 측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요 깊이 값은 4였고 여기 이쪽에서 또 6이었고, 그러니까 이 사이 값을 21에서 생각을 하면 11이 나오네요. 10이라고 4를 더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15가 됩니다. 측정하는 구간의 전체 값은 15가 되는 거예요. 직각도 공차에 대해서. 자, 그럼 15가 되면은 역시 0.008인데 그래도 확인해 드리자면 10초가 18 이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0.008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 직각도 공차 0.008로 보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는 리드 스크류에 부시가 들어가기 때문에 요 구멍하고 동축으로 적용하는 게 맞겠죠. 요럴 때 얘가 이 구멍이 데이텀이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동축도 공차를 잡을 때 얘가 데이텀 B에 대해서로 바꿔야 됩니다. 동축도 공차를 적용하는 구간이라고 봤을 때 데이텀이 여기서부터잖아요. 여기를 데이텀으로 보는 거잖아요. 구멍의 중심축. 적용되는 거는 여기까지죠. 역시 1호네요. 측정하는 범위는, 기준은, 그죠? 1호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0.008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후다닥 보여드리자면 뭐 여기에다가 일단 치수 2개를 넣어 놓고요. 자, 요렇게 넣어 놓고요. Q 리더를 이용해서 이쪽에다가 화살촉 안 바꿨네. 네. 화살촉 바꿔 놓고
요쪽은 요렇게 꺾어 가지고 밑에다 기하공차 또 넣어야 될 테니까 밑에 쓸 거를 감안해서 좀 넉넉하니 위로 뺐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점 요렇게 찍어 놓고 얘는 직각도 공차 들어가서 파이 0.008 해가지고 데이텀 A. 그러면 데이텀 B를 쓰려면 아유 이동조하고 너무 가깝구나. 앞전에 작업해 놓은 거하고 너무 가깝네요. 자, 얘가 이제 데이텀이 돼야 된단 말이죠. 16파이가 이 구멍이 데이텀이 돼야 되니까 어디 갔노? 요거 데이텀 A를 사용했던 데이텀 A를 카피하는 거예요. 또 만드는 거는 짜증나고 시간 없죠. 자, 요거를 이 근처에다 갖다 놓고 지시선을 로테이트해서 돌리는 겁니다. 뭐 이미 다 해놓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이 해놓으신 거를 대조해서 보시면서 보시기 바래요. 아, 여기다 맞췄냐 왜? 아, 요렇게 해서 너무 길다 싶기도 하니까 스트레치로 좀 조절해 놓고요. 요래 놓고 이제 무브 해가지고 근처점 요거 찍어서 갖다 놓고요. 자, ED 엔터해서 얘를 문자 B로 바꿔 놓고, 자, 요렇게 정리해 놓으면 데이텀을 맞춰 놓은 셈이 있죠. 그러고 공차 값도 같아요. 그죠? 종류 기호만 좀 달라요. 잘 보세요. 시간 없을 때 요렇게 저는 많이 합니다. 기하공차 기입된 거를 카피해서 써요. 카피 보이죠? 요 끝점을 잡아 놓고 이 근처에다가 일단 갖다 놔요. 여기서 조절돼야 될 거는 화살 쪽의 끝점입니다. 요거 쫙 요렇게 당겨 가지고 짧게 맞춰 놓고 스트레치 해 놓고, 자, 더블 클릭 또는 ED 엔터 해 가지고 종류 기호를 동축도로 바꾸고 데이텀 문자를 B로 바꾸고 편집이 되죠. 얘를 좀 더 스트레치로 길게 늘려 놓는 게 필요하겠네요. 요 정도로 해 놓고, 자, 그래 놓고 요것을 20파이에 대해서 적용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겠어요. 이해되셨나요? 예. 자, 값이 같고 뭐 편집할 게 별로 없다 싶으면은 기하공차 값을 카피해서 쓰셔도 좋겠어요. 아, 그 다음에 여기는 요 값은 가는 실선을 추가해 가지고 평행도 공차를 적용을 했는데, A에 대해서 평행도 공차를 적용했는데 이 측정하는 구간을 16으로 본 겁니다. 평행도 공차를 측정하는 범위 기준 값을 17로 본 거예요. 16으로 본 거예요. 역시 10초가 18 이하로 해가지고 0.008이 적용되는 겁니다. 데이텀은 A가 되겠어요. 자, 요거 할 때 가는 실선을 그려서 좀 뽑아 놓는 게 필요하겠고요. 되셨나요? 예. 그러면 이제 고정조에서 기하공차 이야기할 부분은 다 끝났네요. 그리고 치수들도 프린트를 참조하셔서 마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게요.